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올 겨울 날씨는 마치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모습입니다. 12월과 1월의 날씨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요. 슈퍼 엘니뇨로 포근했던 12월과 달리 1월은 지난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15년 만에 기록적인 혹한이 이어졌습니다. 1월이 되면서 왜 갑자기 겨울 날씨가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또 한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YTN 차윤희 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겨울의 시작은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포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월이 딱 되자마자 추워지기 시작해서 지난 주말에는 정말 그야말로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죠. 이게 북극의 이 강력한 한기가 중위도까지 내려와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겨울은 참 포근했죠. 네. 18년 만에 찾아온 강력한 엘니뇨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1월 들어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북극의 강력한 한기가 중위도까지 밀려오며 기록적인 한파가 시작된 건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15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고 따뜻한 도시로 불리는 이 제주도도 7년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온난화 역설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여름은 당연히 더 더워질 것이고 네. 겨울은 오히려 포근해야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이 지구온난화가 북극 한기가 내려오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북극에는 바다 얼음이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북극의 해빙이 녹아내리면 바다가 드러납니다. 이 얼음의 경우에는 태양열을 80% 이상 반사하는 반면 바다는 태양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오히려 오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얼음이 줄면 극지방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극지방과 중위도 지방 사이의 기온차가 줄고 이 제트기류도 약해집니다. 여기서 제트기류는 평소 1000m 상공에서 극지방을 에워싸고 이 북극 한기를 남하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니까 이 틈을 타서 갇혀있던 강한 소용돌이인 이 폴라보텍스가 제트기류를 뚫고 남쪽으로 빠져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겨울에 이렇게 추위가 무서운 게 기온도 기온이지만 체감 온도거든요. 네. 칼바람이 불면은 이 체감도가 뚝뚝 떨어지는데 지난 일요일이 18도일 때가 체감 온도가 30도 정도. 아, 정말 북극 같은 느낌의 네. 어떤 추위였는데 이게 이 바람 탓에 지역별로 같은 온도더라도 기온차가 크게 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 혹한이 찾아왔을 때 네. 정오 무렵에 실제로 이 빌딩 숲으로 이뤄진 서울 여의도의 체감 온도를 살펴봤더니요. 예. 영하 15.6.5도였거든요. 네. 이 실제 기온보다 체감이 8도 이상 더 추웠어요. 네, 더 낮았군요. 그런데 반대로 여의도 공원의 체감 온도는요. 영하 9.5도였습니다. 즉 같은 시각에 같은 지역인데도 빌딩 숲이 공원보다 훨씬 더 추운 거죠. 예. 네, 이 빌딩 숲을 지나면서 공기 흐름이 빨라지는데 이 실험 결과 풍속이 최대 2배 이상 증가를 하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이 바람이 줄면요, 피부의 수분이 1g 증발될 때마다 640칼로리의 열량이 빠져나가서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아, 좀 어렵네요. 네. 네. 예,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철원.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 철원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요. 서울이 철원을 이겼습니다. 아, 진짜 추위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추위는 이제 체감 추위인데요. 이 칼바람이 몰아친 지난주 화요일에 평균 기온을 보면요. 서울이 혹한의 대명사인 철원보다 2도 정도 기온은 높았는데 네. 이 실제 느끼는 추위는 영하 20.8도로 이 철원보다 서울이 체감 온도가 1도쯤 더 낮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 대한, 큰 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추위가 정말 대단했었는데 이때 한강이 언 것은 물론이고 염분이 있는 바닷물까지 얼었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었습니다. 바다가 얼었습니다. 네. 이 충남 서산시와 이 태안군의 바다가요, 이 큰 얼음 조각들로 가득했거든요. 이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와 칼바람이 이 바닷물까지 얼려버린 겁니다. 이 보통 강물이나 호수는 소금기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수면의 물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수면에서부터 얼게 되거든요. 하지만 염분이 섞인 바닷물은 독특한 밀도 분포로 인해서 쉽게 얼 수 없습니다. 보통 바닷물은 영하 2.5도보다 낮아야 얼기 시작하는데요. 예. 그런데 가장 추운 지역인 북극해도 영하 2도 정도이고 여기에 바다는 항상 파도도이기 때문에 바다가 어는 일은 거의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바다가 이례적으로 얼었고요. 그리고 이 바다가 얼마큼 강력한 추위에
전남 영광의 한 야외 양식장에서는 수면에 얼음이 끼면서 숭어 7천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숭어는 사실 서로의 체온으로 겨울을 나는데요. 양식장은 한파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바닷물 속 숭어떼는 서로 몸을 비비지 못해 체온을 나누지 못해서 결국 얼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추울 때 우리 성인 남성분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한 술 한 잔 착 마시고 자면 괜찮다, 따뜻해진다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사실은 건강에 아주 안 좋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요, 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건 사실 위험 신호입니다. 네. 네, 한파가 닥치면 우리 몸은 심장에서 먼 손발 쪽 혈관을 좁아지게 해 심장과 같은 주요 장기의 체온을 유지하는데요. 하지만 술을 마시면 혈관이 좁아지질 않아서 추위는 덜 느끼게 되지만 이 혈관들 때문에 몸은 열을 계속 빼앗기게 됩니다. 실제 올겨울 응급실을 찾은 저체온증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혈관이 확장되지만 결국에는 혈관 수축이 오게 되고 이 혈압도 더 상승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 위험도 더 높아지는데요.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술보다는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당분이 든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 술 마시면 유난히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험합니다. 이 술을 마시면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사람들은 알코올이 분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건데요. 네. 이 혈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위와 술에 노출됐을 때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술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은요, 평소 얼굴과 손발 보온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호남 고속도로에서 빙판으로 인한 이 3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아무래도 빙판길에서는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빙판길에서 급제동 실험을 해봤는데요. 예. 시속 40km로 달릴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뒤 4.8m에서 멈췄지만 얼음판 위에서는 26m, 특히 시속 60km로 속도를 올리면 무려 제동 거리가 48m까지 늘어났습니다. 노면 상태가 빙판길로 바뀌면 눈길보다도 오히려 마찰 계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미끄럼 현상이 더 발생하는 건데요. 특히 기온도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면 해가 떠도 도로 위 얼음이 녹지 않아서 사고가 급증하고 특히 밤에는 투명한 얼음이 보이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속도는 시속 30km 이하입니다. 특히 날씨가 추울 때는 이 빙판길이 걱정되다 보니까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사실 많을 텐데요. 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스노우 타이어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네. 요즘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면 속도를 줄이는 것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이 겨울철 스노우 타이어 장착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좀 중요한 게 배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추운 날씨 때문에 차에 시동이 안 걸려서 서 있는 경우도 좀 종종 보고 있는데 그래서 왜 배터리도 추위를 탄다 이런 말도 좀 들어봤습니다. 겨울철 차량 관리하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자동차 부품 가운데 아마 추위에 가장 취약한 네.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배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배터리는 온도가 낮아지면 이 내부의 이온들이 이동이 줄어들어서 성능이 현저히 낮아지거든요. 예. 겨울철 배터리 방전이 잦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방전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 클러스트에 표시되는 전압을 자주 확인해 주는 것이 좋고요. 예. 또 가급적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가 아니면 헌옷으로 배터리를 감싸주면 배터리의 원만한 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유 제품 자체가 영하 18도 정도면 뿌옇게 변하면서 얼음기가 섞이기 때문에 예. 이 강추위가 오면 경유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유차의 경우에는 2, 3년에 한 번에 꼭 연료 필터를 교체하고요. 추위가 계속되면 동결 방지 첨가제나 겨울철용 경유를 넣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합니다. 예. 이 외에도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서 와이퍼나 워셔액, 타이어와 부동액 등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